자, 이번 강의에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는 여기 좌측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자, 여러분들이 이 정의만 가지고는 아마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와는 약간 다른 방법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자, 먼저 일단 조건 P, 조건 Q,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먼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리집합 존재하겠죠. 각각의 집합을,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의 진리집합이 존재할 때 이 두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 서로 어떤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포함관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 P가 Q에 완전히 포함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P가 Q에 진부분 집합이란 소리죠. 즉, 진부분 집합 관계를 가질 때. 다음 두 번째, 자, 진부분 집합 관계를 가질 때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반대로, 1번과 반대로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될 때겠죠. 역시 이런 경우도 자, 진부분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경우 뭘까요? 이렇게 진부분 집합인 경우 말고, 그렇죠, 집합 P와 집합 Q가, 진리집합 P와 Q가 서로 상등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등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포함관계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 진리집합 PQ가 포함관계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을 거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집합 P와 Q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 세 가지 용어가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는 물음이 있다면, 자, P가 Q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물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P가 Q가 된다는 말은 P를 만족하는 값이 Q도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진리집합 관계가 지금 이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P의 원소가 Q의 원소가 저절로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P의 원소이기만 하면 당연히 Q의 원소도 어떻습니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는. 그러면 P의 원소라는 조건은 이미 Q의 원소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주어를 한번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P가 주어였죠. 이번에는 주어를 Q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Q로. 즉, Q 입장, 조건 Q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요? 자, 이번에는 자, Q의 원소가 된다고 해서 P의 원소가 반드시 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Q의 원소가 P의 원소가 되려면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 P 여집합 부분, 자, 이 P 바깥쪽 부분이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Q의 원소라고 해서 저절로 P의 원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Q가 P의 원소가 되기 위해선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건 PQ가 있을 때 그 두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만 지금 잘 이해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첫 번째와 똑같은 요령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P의 원소라고 해서 다 Q의 원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차피 조건은 PQ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P가 되든지 아니면 Q가 되든지 둘 중에 한 개죠.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Q의 원소이기만 하면 저절로 P의 원소가 되죠. 그럼 이미 Q는 P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자, 의미 파악이 되십니까?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집합 P와 Q가 서로 상등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상등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P가 Q를 포함하는 모양.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단, Q의 여집합 부분, Q 바깥쪽 부분의 원소가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Q 여집합, Q의 바깥쪽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원소가 없다고 한다면 P와 Q는 서로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같다는 겁니다. 다음, 그럼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Q가 P를 포함하는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역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영역, P 바깥쪽에 있는 P 여집합 이 영역이, 그렇죠? 자, Q를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P 여집합 이 부분이 원소가 없다는 가정만 해준다면,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정만 해준다면, 이 부분에 원소가 없다는 가정만 해준다면, 역시 이 그림도 이 그림과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왜? 이 부분에 원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P와 Q는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 될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두 진리집합 P와 Q가 상등일 때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1번, 2번에서 따졌던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 그림은 마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처럼 보이죠. 그림의 모양이. 맞습니까? P의 원소이기만 하면 Q의 원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본다면, 자, 이 그림에서 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주어는 똑같은데 P, 주어는 똑같은데 이 그림에서 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마치 필요 조건인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맞는 표현이고 이놈도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 그때는 P는 Q이기 위한 자, 감이 오죠.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러야 가장 정확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진리집합 P와 Q가 서로 상등일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수학에서는 정답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명칭을 적어야 수학에서는 답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요? 똑같이 따져보면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본다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역시 두 가지 다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같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또 거꾸로 주어를 바꿔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진리집합 PQ가 이렇게 서로 상등일 경우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혹은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명확히 구해서 따져본다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경우를 조건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조건으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 P가 Q의 진부분집합이니까 P는 Q이다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진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원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Q이면 P이다는 어떻습니까?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 2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Q이면 P이다는 참이고 그 역 P이면 Q이다는 거짓인 경우겠죠. 그렇죠? 그 다음 상등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를 조건으로 표현한다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또 그 역 Q이면 P이다도 뭐 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이렇듯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정확히 구하기 위해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그 역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다 따져봐야 다 따져보아야 여러분들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인지 이걸 정확히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그 역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다 따져봐야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XYZ는 실수이고 ABC는 집합. 이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라는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번, 6번도 있습니다. 뒤에. 자, 문제를 다 풀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제 좀 쉬운 것만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4번만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답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풀기 전에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 그 역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다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먼저 1번 P이면 Q이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 경우는 반례가 존재하죠. 즉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는 반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뭡니까? P가 3일 때죠. P가 3이라면
조건 P는 만족합니다. 자, X가 3일 때. X가 3이라면 이 조건 P는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 조건은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3이 4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발레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조건 P는 만족하는데, 그쵸? 뒤에 있는 조건 Q. 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발레가 존재한다는 말은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 그 역도 살펴보겠습니다. Q면 P이다. Q이면 P이다. 맞습니까? X가 4보다 크면 당연히 2보다 어떻습니까? 크겠죠.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즉,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의 진리집합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자, 일단 Q는 P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P는 Q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부분 집합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자, 문제의 조건 P는 주어가 P입니다. 그쵸?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필요 조건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진부분 집합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 3번. 3번 어떻습니까? P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 xy가 실수니까 절대값 x는 당연히 뭡니까? 0 이상이겠죠. 그 다음 절대값 y도 0 이상일 겁니다. 왜? 절대값은 음수될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x나 절대값 y는 그 값이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했더니 0이 됐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x도 0이어야 하고 y도 0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AND입니다. 이 둘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q 보겠습니다. q는 어떻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xy가 실수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다 0 이상 맞습니까? 그렇죠? x제곱도 0 이상, y제곱도 0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조건 q를 잘 보면 x제곱과 y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즉 x제곱과 y제곱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0이니까 그럼 결국 두 개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역시 조건 q와 마찬가지로 x가 0이고 동시에 y도 뭡니까? 0일 때만 이런 조건이 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자,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과 그쵸? 조건 Q의 진리집합이 같다는 거 확인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두 진리집합은 서로 상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집합이 상등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물론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도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자,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자, 4번 역시 간단합니다. P 조건이 XY는 0입니다. Q는 뭡니까? XY, Z는 0이죠. 그럼 자, 먼저 P이면 Q이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P이면 Q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당연히 참입니다. 왜? XY가 0이면 자, 이 값이 0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0 곱하기 Z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조건 P를 만족하기만 하면 Q는 저절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족되죠. 그 말은 P이면 Q이다가 뭡니까? 그렇죠.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P만 만족하면 Q는 저절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P이면 Q이다는 참이란 거죠.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역도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Q이면 P이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 경우는 발레를 따져보면 됩니다. 발레. Q는 만족하지만 P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죠. 가령 뭐냐면 XY는 3이고 Z가 0일 때입니다. 그러면 XY가 3이고 Z가 0일 때는 Q는 만족합니다. Q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P는 만족하지 않죠. 왜? P라는 건 XY가 0이어야 한다는 건데 XY가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발레는 Q는 만족하나 P는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Q이면 P이다는 당연히 뭐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진리집합을 그려보면 자, P이면 Q이다는 참이니까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다. 그랬으니까 이쪽 부분에는 원소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당연히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했던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자, 어렵지 않게 1번, 3번, 4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2번, 5번, 6번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진리집합 관계를 따지기가 조금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목적이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강의이기 때문에 자, 약간 다소 어려운 감이 있는 문제는 일단 뺐습니다. 답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서 답을 알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답은 충분 조건입니다. 3번의 답은 했죠. 그쵸? 3번은 풀었습니다. 5번의 답 역시 충분 조건입니다. 3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5번. 다음 마지막 6번의 답은 필요 조건입니다. 자, 깊이 생각하셔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